안녕하세요. 상추씨입니다. 오늘은 10월 29일 일요일 새벽 2시고요. 저는 지금 강화도에 있습니다. 강화도에 있고 다음 주 거 영상을 좀 편집을 하다가 끝냈는데 시간이 조금 늦긴 했어요. 사실 2시면 그냥 잘까 했는데 최근에 상추씨를 너무 오랫동안 안 찍었던 것 같아가지고 근황도 좀 들려드리고 혹시라도 제 목소리에 의지해서 잠을 청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텐데 그런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못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서 오늘은 좀 어떻게든 찍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올라왔고요. 원래 여기에 지금 강화도 여기 숙소에 오고 나서 상추씨를 좀 더 자주 올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있는 집이 방 하나에 거실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거실에서 이제 녹음을 하게 되면 해야 되는데 이제 하윤이 잘 때 해야 되잖아요. 시끄러우니까. 하윤이 잘 때 제가 녹음을 하면 제 목소리 때문에 하윤이가 깹니다. 그래가지고 하려면은 여기가 2층에 약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업무 공간이 따로 있어가지고 여기를 이제 올라와서 해야 하는데 이걸 뭐 아무 때나 막 이용을 하기가 조금 애매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못 찍고 있었는데 오늘은 거기 2층에 이제 올라와서 일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일 끝나고 조금 이제 찍고 있고요. 유자 씨가 이제 내년 1월에 복직을 합니다. 복직을 하는데 복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유자 씨가 육아휴직을 하고 제가 이제 집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신분이다 보니까 뭐 어디 갈 때 좀 자유롭게 다녔었는데 좀 그렇게 하기가 힘들 거잖아요. 그래서 복직하기 전에 어디 좀 이제 길게 여행을 가거나 좀 머무르다가 오자라고 예전부터 이야기를 했었는데 강화도로 오게 됐습니다. 그 예전에 그 한 달 살기 숙소 찾아주는 어플 광고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업체에서 처음에는 저희한테 이제 한 달 정도 숙소 비용을 지원을 해주겠다. 한 달 정도 예약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했을 때가 아마도 8월 달인가? 좀 이제 극성수기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이제 숙소를 아마 섭외를 하는데 좀 이제 어려움이 아마도 있었겠죠. 그리고 성수기니까 여러 가지로 좀 이제 애매한 상황들이 있었어가지고 한 달 살기는 좀 이제 힘들고 일주일로 이제 변경을 결국에는 이제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 광고 영상을 업로드를 하고 나서 조금 지나서 연락이 다시 왔어요. 그때 이제 못했으니까 한 달 정도 어딘 자기네들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숙소 중에 한 곳으로 숙소 비용을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몇 가지 숙소를 주셨거든요. 그 중에서 저희가 고를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숙소가 제일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 숙소를 골라서 오게 됐고요. 사실 저희는 뭐 성수기였으니까 그때 광고를 진행했을 때는 그냥 일주일 살기만 해도 사실 너무 좋은 거죠. 일주일을 어디 가서 공짜로 살아보겠어요.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제안이었었는데 그걸 또 잊지 않고 나머지 기간도 이제 좀 뭔가 채워주시는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래는 한 달 살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하윤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또 오래 빠지면 그게 또 적응을 하는데 시간이 좀 다시 오래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한 달까지는 조금 이제 무리일 것 같아서 2주 정도만 해보자 해가지고 2주 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아기를 낳기 전에는 뭐 어린이집 그냥 다니는 거 아니야? 다니면 적응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어린이집 적응이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쉽지 않은 거더라고요. 하윤이 같은 경우도 아직도 그 오전에 2시간 정도만 어린이집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고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하윤이는 그나마 잘 적응을 하는 편이기는 한데
진짜로 적응이 힘든 아기들은 더 이제 힘든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사실 한 달 살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그냥 뭐 2주 살기로 이제 만족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어쨌든 여기로 이제 오게 됐고요. 지금 며칠 살았는데 며칠 살면서 느낀 거는 참 팔자 좋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평일에 어쨌든 이렇게 놀러 다니고, 물론 이제 밤에 일을 하고 틈틈이 일을 계속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만 일을 할 수 있는, 내가 물론 일을 덜 하면 누가 나한테 돈을 더 주는 건 아니지만 돈을 적게 벌지만 보통의 제가 직장 생활을 했을 때는 내가 막 일하는 양을 정할 수는 없잖아요. 회사에서 정해진 대로 가는 거니까. 여기서 며칠 살면서 참 팔자 좋은 삶이다,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했고, 누군가에게는 이런 삶의 패턴들이 참 부러운 삶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이런 지금의 생활을 가질 수 있게 된 부분에 대해서 참 뭔가 감사하자. 물론 감사한 마음이 늘 있지만 감사함보다는 불안하고 힘든 부분들이 저를 훨씬 더 가득 채우고 있었거든요, 늘. 그런 마음들이. 근데 좀 더 감사함의 비율을 높여보자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참 프리랜서의 삶이 장단점이 이제 명확하다 보니까, 물론 근데 제가 불안하고 뭐 힘들어 했었던 이유는 뭐 현재가 마음에 안 들어서라기보다는, 현재가 불만족스러워서라기보다는 오히려 현재의 삶이 너무 좋고 행복해서 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좀 꿈 같다고 느껴질 때가 가끔씩 있거든요. 그래서 이 꿈이 끝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한동안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랬던 게 있는데, 근데 다행히도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좀 좋아졌습니다. 여러 가지로 멘탈 관리들도 좀 하고 있고, 훨씬 좋아졌고, 거의 그 전과 비슷해진 것 같아요. 최근에 좀 심리적으로 제가 좀 많이 힘들었었잖아요. 근데 그 힘들어지기 그 이전 정도 컨디션으로 몸도 마음도 좀 이제 돌아온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요즘에는 그래도 되게 즐겁습니다, 예전보다. 그래서 걱정을 많은 분들이 좀 해주셨는데 좀 이제 덜 걱정하셔도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좀 불안해 했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원래는 저는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유튜브를 하면서 뭔가 틈틈이 시간이 날 때 청소 일 같은 걸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청소 일을 처음에 좀 배우고 청소를 개인이 1인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청소 1인 창업을 해가지고 뭐 그런 쪽 일을 좀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허리가 갑자기 더 극심하게 안 좋아지면서 이제 좀 패스를 했었고, 최근에는 뭐 최근 아니고 좀 한참 되긴 했는데 무릎이 제가 또 좀 안 좋거든요. 왼쪽 무릎이 좀 안 좋은데, 문쌤 말씀으로는 관절염인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구부려서 앉는 동작을 할 때 무릎이 좀 많이 안 좋아가지고 바닥에 구부리고 앉는다거나 이런 거를 최대한 좀 이제 피하는 편인데, 그리고 예전에 호르몬 검사를 했을 때도 성장 호르몬 수치가 제 나이대의 평균에 비해서도 너무 이제 낮게 나와서 계속 이 정도가 유지되면 이제 건강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도의 수치가 계속 유지가 되면 이제 그 매일 제 배에다가 주사바늘을 스스로 꽂아야 한다는 이런 그런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어쨌든 이제 건강이 좀 무너지는 느낌을 받으면서, 예전에는 그냥 뭘 해도 내가 그냥 몸 쓰는 일 어떤 거라도 해서라도 나 하나 먹고 살고, 아니면 결혼했으니까 우리 가족 하나 정도는 내가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이렇게 멘탈을 케어를 했었거든요. 뭔가 불안감에 휩싸이거나 하던 일이 잘 안 되거나 어렵거나 할 때는. 근데 이제 그런 옵션들이 이제 사라지다 보니까, 네.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뭔가 딴 거는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이런 고민들이 되면서 뭔가 그런 생각들과 미래를 자꾸 제가 어느 순간 막 만들어내더라고요. 미래에 뭔가 안 좋은 상황들을 제 머릿속에서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뒤엉키면서 막 그런 걸 만들어냈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그 또 다른 나라는 존재를 자기가 스스로 만들고 그 존재한테 결국 잡아먹히게 된다고. 그래서 삶이 이제 망가지는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누가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최근에 좀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예전에 결혼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유자 씨를 만나기 전에도 저는 이제 평생을 좀 그런 식으로 살아왔었던 것 같아요. 뭔가 그냥 계속 불안에 휩싸이고 쉽게 불안해하고 쉽게 우울해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살아왔었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이 생기면서 그런 시기가 왔을 때 그게 더 뭔가 증폭된다고 해야 되나요? 책임감이 훨씬 더 이제 생기다 보니까, 가족이 생겼으니까 오히려 더 강력한 멘탈로 그걸 이겨내고 더 이렇게 멋지게 힘차게 나아가야 하는 건데, 저는 반대로 그 뭔가 좀 책임감과 중압감 같은 것들 때문에, 네, 오히려 더 좀, 그러니까 멘탈이 안 좋을 때는 좀 더 쉽게 뭔가 짓눌리는, 네, 그런 느낌들이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요즘에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많이 좀 좋아졌고, 네, 그렇습니다. 네. 강가장 채널의 영상들이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네. 그냥 받아들이려고요. 사실 지금 영상이 조회수가 줄었다기보다는 그 전에가 정말 이상하리 많지, 네. 이상하게도 너무나도 잘 나왔던, 제가 생각했던 저의 이제 능력치에 비해서 너무 신기할 정도로 조회수가 사실 잘 나왔던 거라고, 네, 받아들이기로 했고요. 예전에는 막 영상 올리면 뭐 10만 뷰 정도는 사실 금방 넘었는데, 영상 올리고 뭐 한 일주일 안 돼서 잘 나올 때 막 20만 뷰, 30만 뷰 많이 나오기도 하고. 최근에는 제가 좀 이제 열심히 많이 안 올린 탓도 있긴 한데, 그리고 제가 최근에 좀 많이 우울했었잖아요. 우울한 내용들로 영상을 계속 좀 가득 채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분명히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테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클릭을 좀 유도하기가 힘들었던 게 아닐까, 뭔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뭔가 나도 내 일상이 우울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좀 쉬려고 유튜브 영상 틀었는데 유튜브에 나온 애는 지도 우울하다고 막 이제 궁시렁궁시렁 대고 있으면 영상이 얼마나 보기 싫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 그래서 요즘에는 하여튼 네, 조회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거의 총 조회수, 한 달 총 조회수는 거의 좀 잘 나왔을 때에 비해서는 뭐 한 3분의 1 토막 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데 뭐 어떻게든 되겠죠. 네. 평소에는 제가 물을 좀씩 마시면서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아까 여기 올라와서 나레이션 녹음을 좀 해야 돼가지고 물을 갖고 왔는데, 나레이션 녹음하면서 다 마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텅텅 비었는데 1층까지 내려가서 물을 가지고 올라오기가, 네, 좀 애매한 상황이라 그냥 물 없이 가야 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좀 제 입이 건조한 것 같은 느낌의 소리가 나더라도, 네, 오늘은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숙소에 그 고양이가 있어요. 고양이가 10마리가 넘고, 거의 사장님 말씀으로는 14마리라고 하셨나 16마리라고 하셨나, 그 정확히 마리수를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장님께서 그 고양이들 밥이랑 간식도 막 챙겨주시고, 그 고양이 밥그릇이 이렇게 여러 개가 바닥에 있는 거를 되게 오랜만에 본 것 같고, 고양이 집도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아마 직접 뭐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신 것 같고, 겨울 되면은 고양이들이 추우니까 길고양이들 같은 경우들은 많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내라고
집도 여러 채 이제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 그 어떤 조금 이제 높은 곳에 고양이 집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이제 새끼 고양이가 나와 있는 걸 봤는데 한 5마리, 6마리 정도? 크기가 한두 달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정말 작은 아이들이고. 네. 그래서 그 집주인, 여기 숙소 사장님께서 그 고양이 집을 만들어 주시긴 했는데, 어미 고양이나 뭐 아빠 고양이들은 괜찮겠죠. 근데 이제 애기들은 조금 괜찮을까 이런 걱정이 사실 조금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소중하게 아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이제 잘 키울 수, 그러니까 올 겨울을 잘 날 수 있게끔 어떤 식으로든 좀 조치를 취하실 것 같긴 한데, 근데 문제가 여기 사장님 말씀으로는 그 어미 고양이가 새끼들을 잘 안 돌본대요. 그냥 자기 혼자서 가서 어디서 그냥 밥 먹고 오고, 애기들 젖도 잘 안 주고, 뭔가 애기들 먹을 것도 잘 안 챙기고, 좀 약간 나 몰라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이신 것 같긴 한데, 근데 고양이들이 여기 사장님이 굉장히 이제 잘 돌봐주시고 친근하게 하고 계시지만, 조금 성질, 그러니까 습성 자체가 좀 더 야생 고양이에 가까운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여기가 주변이 다 산이고 하니까 여기 막 뛰어놀고 하면서 좀 더 야생의 성질이 남아있는 건지 정말 조금만 다가가도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도심에 사는 길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물론 가까이 가면 도망은 가는데, 그래도 뭐 한 2, 3m? 뭐 이 정도까지는 다가가도 그냥 멀뚱히 쳐다보고 있는 경우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여기는 그 정도 다가가면 그냥 어김없이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저희가 여기서 떠날 때까지 조금 친해지기는 힘들 것 같고, 추루라도 좀 하나 어디서 구해다가 주면은 다가올지 모르겠는데, 친해지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냥 멀리서나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도 굉장히 좀 힐링이 많이 되고, 근데 신기한 게 제가 모든 고양이들을 다 봤던 건 아닌데 거의 대부분 애들이 그 얼룩 무늬더라고요. 흰색, 검은색, 약간 젖소 무늬 같이. 그래서 아마도 좀 이제 그런 비슷한 무늬들끼리 애기가 생기면 또 비슷한 무늬가 나오는 건지 뭐 그런 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되어 보인다는 고양이, 새끼 고양이 5마리, 6마리도 다 젖소 무늬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오늘은 그 점심을 집에서 간단히 먹고 오후 내내, 그러니까 하루 종일 좀 일을 했어요. 지금도 뭐 방금 전까지 일을 했었고, 지금 녹음하는 것도 뭐 어떻게 보면 저한테 일이죠. 일인데, 예전에는 그냥 어디 이렇게 여행을 나오거나 아니면은 집에 있을 때도 그냥 일주일 내내 촬영하고 계속 촬영하고 그냥 일단 무조건 찍어 놨었거든요. 왜냐면은 꼭 안 찍을 때 뭔가 이제 영상에 넣을 만한 상황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한순간도 좀 놓치는 게 아쉬워서, 그리고 그 한순간을 어떻게 해서든 영상으로 잘 살려내서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어내면 내가 유튜브 세상에서 좀 생존하기에 더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나는 뭐 그렇게까지 대단한 특별한 능력은 없는 사람이니까 좀 더 그냥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어쨌든 좀 힘들어도 매일 찍고 모든 일상을 대부분 기록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참 이게 좀 지칠 때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촬영하는 날이랑 안 하는 날을 어느 정도 좀 구분을 지으려고 노력을 좀 해보는 중인데, 그래도 최근에도 여기 와서 며칠은 영상 안 찍고 또 한 3일 정도 영상 찍고, 그 다음에 오늘은 좀 이제 또 영상 안 찍고, 대신 이제 영상 안 찍는 날에는 일을 좀 더 많이 하고, 그러니까 편집 같은 거겠죠. 뭐 이런 식으로 좀 해보는 중인데, 여러 가지 좀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유튜브를 지금 제가 시작한 지 5년이 넘었어요. 이제 6년 차가 됐는데, 좀 더 다양한 시도를 진작에 해봤어야 됐는데, 제가 좀 하던 방식들로 계속 고집하는 약간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이제서야 좀 그렇게 하게 됐네요. 근데 영상을 좀 안 찍으니까, 오늘도 안 찍고 뭐 이것저것 했는데 약간의 좀
아쉬움이 남긴 하더라고요. 이런 거 찍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마음 한켠에 어렴풋이 남긴 하는데, 그리고 또 뭐 그런 것도 있거든요. 영상을 찍는 날인데 너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아니면 영상을 찍는 날이고 뭔가 어딘가를 이제 가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고, 내 생각에는 거기 가면 뭔가 좀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재미있는 상황이 생기고 영상에 넣을 만한 것들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어느 정도 어렴풋이 그냥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너무 재미가 없으면 영상에 이제 쓸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가슴 한켠이 약간 깝깝해져 옵니다. 이거 편집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편집은 영상 촬영하고 보통은 막 거의 한 1, 2주 있다가 하는데, 계속 그거를 이제 편집을 할 때까지 마음이 뭔가 무거운 거죠. 뭔가 영상으로 만들 만한 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영상을 이렇게 뭔가 제 의도로 안 찍는 날을 이제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그런 날은 최소한 뭐 나한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도 이렇게 좀 깝깝하다거나 불안하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이게 좀 맞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래도 오후까지는 좀 일을 하다가 어느 정도 좀 끝내놓고 저녁 때 그 파스타를 먹으러 갔습니다. 파스타를 먹으러 갔는데 여기 사장님께서 추천을 해주신 곳이고, 파스타랑 피자랑 뭐 이렇게 샐러드랑 세트로 나오는 게 있었는데 시켜서 먹었었고, 여기서 그 추천해 주셨던 피자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안 먹고 다른 피자를 먹긴 했는데, 뭔가 조금 이제 양이 약간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 가격 대비. 네, 맛도 그냥 괜찮았는데, 뭔가 그 저희가 시킨 게 고르곤졸라 피자랑 명란 파스타랑 뭐 샐러드랑 이렇게 시켰는데, 사실 고르곤졸라랑 명란 파스타가 사실 맛이 없기가 더 힘든 음식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먹을만 했는데 뭔가 그렇게까지 좀 특별한 부분은 없었다고 해야 되나? 네. 그리고 유자 씨는 다 먹고 나서도 좀 이제 배고파했고, 배고픈 것까지는 아닌데 그냥 뭔가 좀 이제 많이 좀 아쉬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파스타집은 좀 대략 그랬고, 그래서 원래는 오늘은 이제 영상 안 찍는 날에 오긴 했지만, 영상 찍는 날에도 한번 좀 와볼까라고 생각을 가기 전엔 하고 있었는데, 한번 갔다 온 다음에 느낌으로는 다시는 굳이 안 가도 될 것 같다. 왜냐면 뭔가 좀 맛있는 집이면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강화도로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소개를 해드리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뭔가 좀 소개하기 좀 애매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는 길에 빵집에 들려서 빵을 좀 샀는데, 여기도 사장님 추천해주신 빵집이고, 빵집이라기보다 베이커리 카페죠. 네, 우투였나? 뭐 그런 이름이었는데, 여기서 그 갈릭 바게트랑 앙버터랑 아몬드 크루아상이랑 하나 사가지고, 네, 집에 와서 유자씨랑 저녁 때 간단히 먹었는데, 네, 여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가격도 그냥 평범했고, 맛도 네, 평범했는데 그냥 다 그것도 맛있는 빵들이어가지고, 네, 오다가 편의점에서 우유도 사왔는데 같이 먹으니까 네,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뭔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빵 맛이나 뭔가 가게의 분위기나 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냥 평범하면은 그냥 오히려 이제 괜찮은 곳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진짜 별로인 곳은 그냥 별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나쁘지 않은데 이 정도만 돼도, 네, 그냥 가기에는 괜찮은 곳이지 않나.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해놓고도. 네. 그리고 뭐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카페 갈 때마다 뭐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저랑 유자 씨도 빵이나 디저트 종류 좋아하니까 언젠가는 빵집 같은 거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또 유튜브 쪽도 참 힘들지만 자영업 쪽이야말로 정말로, 네, 전쟁터가 따로 없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뭐 당장 시작할 거 아니고 100%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도 아니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하게 된다면 진짜로 많이
배우고 알아보고 네, 공부해서 차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냥 나만의 가게, 뭔가 나만의 카페 네, 딱 차려놓고 그 여유 있게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커피 한 잔 딱 마시고 청소하고 손님들 오면 딱 손님들 이제 맞이해가지고 맛있는 커피나 빵도 또 드리고 네. 근데 뭐 어영부영하면 혼자 아침에 출근해서 커피 마시고 청소하고 끝이겠죠. 왜냐면 손님들이 안 올 테니까 그냥 혼자서 거기서 네, 남아있게 되는 그런 일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저는 대비책을 마련해 놨죠. 손님이 없으면 그 시간에 유튜브 편집을 하자. 네, 그런 식으로 손님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약간 그 있죠. 뭐였지? 소금 장수 우산 장수였나요? 네, 약간 뭔가 그런 느낌처럼. 네, 헛소리였고요. 아 이게 제가 물을 안 마시면서 하니까 목이 굉장히 따갑네. 네. 집에서 방구석에서 그냥 혼자 찍을 때 물 마시면서 할 땐 몰랐는데 여기가 지금 2층이 어떤 느낌인지는 네, 다음 주 아마 일요일 영상을 보시면 대충 이제 구조는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목이 좀 따끔따끔한데 네. 네, 그리고 여기가 원래는 약간 좀 이제 노키즈 존이 돼요. 이 숙소 자체가 좀 워케이션 컨셉이기도 하고 좀 힐링 숙소 약간 이런 거를 컨셉으로 내세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애들이 와서 막 뛰어놀고 시끄럽게 소리 지르고 이러면 이제 그 컨셉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도 이제 못 올 뻔 했는데 여기가 저희가 있는 동안에 예약이 하나도 안 잡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윤이는 너무 어려서 뭐 다른 뭔가 이제 숙박객들에게 피해를 줄 만큼의 막 떠들고 뛰어다니고 뭐 이런 거는 이제 못 하니까 네, 그래서 그 노키즈 존에 그 키즈에는 포함이 이제 안 된 것 같아요. 사장님께서 이제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올 수 있었었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처음으로 차를 샀을 때 2013년도인가 4년도인가 5년도인가 하여튼 차를 제가 잠깐 갖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예전에 그때 이제 강화도를 그 회사에 같이 일하고 있는 친구랑 그 남자 사람 친구랑 네 같이 이제 왔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 뭐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냅다 차를 끌고 강화도로 왔던 거예요. 왜냐면은 차는 샀지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싶은데 왠지 강화도는 뭔가 섬이기도 하고 사람들도 많이 갈 것 같고 관광지 느낌도 나고 하니까 가면은 뭔가 재미있고 신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맛있는 집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그냥 냅다 아무 계획 없이 차를 끌고 왔는데 네, 그때는 막상 왔는데 뭔가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가 맛집인지도 잘 모르겠고 뭔가 지금만큼 그 인터넷 검색을 제가 뭔가 원활하게 자유롭게 잘 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왔다가 어디 갈지 몰라가지고 그리고 차 타고 그냥 막 돌아다녔는데 뭐 별로 이렇게 이쁜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좀 애매해가지고 그냥 보이는 아무 식당이나 들어갔다가 밥 간단히 먹고 그냥 서울로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기억 속에는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지금 다시 오기 전까지는 그냥 이상한 뭐 별로 뭐 재밌는 것도 없고 예쁘지도 않고 왜 가는지 모르는 그런 장소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오니까 뭐 아직 뭐 많은 곳을 돌아다닌 건 아니지만 네 굉장히 재밌고 가볼 만한 곳들도 꽤 있는 것 같고 맛집도 많고 카페도 많고 뭐 그런 곳인 것 같아서 아직 여기 머무르려면 좀 한 일주일 정도 더 남았는데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한 가지 이제 걱정은 일과 노는 것을 얼만큼의 시간 배분을 해야 할 것인지 뭐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네. 어떻게 제가 잘 해낼 수 있을지 네, 일도 잘하고 최대한 많이 놀 수 있는 식으로 시간 분배를 잘 할 수 있을지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네. 어떻게든 되겠죠. 그리고 참 일몰도 보러 갔다 왔습니다. 해 지는 것도 보러 갔다 왔는데 여기 근처에 이제 장화리 일몰 조망지라고 해 지는 거를 이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명소가 있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숙소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고 거기가 이제 주차장이 따로 있는데 주차를 해놓고 직선 길로 쭉 이제 걸어가면은 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일몰 시간이 5시 42분인가 그래가지고 집에서 한 5시쯤 나가려고 했는데 유자씨랑 하윤이랑 낮잠을 잤는데 너무 쿨쿨 자더라고요. 너무 이제 푹 자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깨우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출발해야 되는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네, 근데 집에서 이제 나가려고 보니까 재빠르게 가면은 왠지 일몰을 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불이 나게 한번 가봤는데 도착하니까 거의 해가 이제 그 바다 라인에 걸쳐가지고 한 4분의 1 정도 남은 딱 그 시점에 도착을 했는데 그랬는데도 날씨가 좀 좋아서 그런지 하늘이 굉장히 빨갰고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맞춰서 왔으면 훨씬 더 좀 예뻤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보니까 강화도에 그 일몰을 볼 수 있는 가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냥 장아리 일몰 조망지가 제일 나은 것 같아가지고 갔다 왔는데 여기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한 번 정도는 더 가지 않을까. 시간 좀 잘 맞춰가지고 훨씬 더 예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카메라를 집에서 챙겨오긴 했는데 이게 그렇게 엄청나게 줌이 되는 그런 카메라는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혹시라도 또 오게 되면은 좀 줌이 더 많이 되는 렌즈를 챙겨서 오면은 훨씬 더 좋은 영상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강화도를 또 이번에 2주 있다 가면은 뭐 한참 지나서 아마 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리고 여기가 이제 편의점이 길 가다 보면은 꽤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뭐 한 차로 한 10분 거리, 15분 거리 이내에 거의 한 4개인가 5개인가 편의점이 있는데 밤에 문을 닫는 곳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편의점에 가보면 새벽에 가든 새벽에 간 적은 없구나. 밤에 일찍 가든 밤 늦게 가든 대부분 그 어르신분들이 최소 한 50대에서 한 60대, 70대 사이? 뭐 이런 분들이 거기 카운터에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뭔가 그냥 아마도 사장님들 같은 느낌인데 뭐 사장님들이 이제 직접 운영을 그냥 하려고 마음을 먹고 하셨거나 아니면 뭐 아르바이트 할 사람을 이제 못 구해서 하시거나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사실 편의점도 직접 이제 내가 차려서 내가 사장이고 하긴 하지만 굉장히 또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생각보다 돈을 벌기가 많이 힘들고 내가 일하는 것만큼 시급 정도로 계산했을 때 그거 이상 막 잘 벌기가 물론 잘 되는 데들은 엄청나게 많이 벌겠지만 생각보다 돈을 그냥 많이 벌기가 쉽지 않고 생각보다 또 일하는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본인이 막 새벽에 밤에 막 일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고통받는 편의점 사장님들이 꽤 많다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들었었는데 이 동네에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한 편의점은 갔는데 그 어떤 좀 아주머니 분께서 그 앞에서 막 걸으면서 운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동네 주민인가 보다 했는데 제가 이제 편의점에 도착을 했더니 편의점으로 따라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제 그분이 사장님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밤에 어차피 손님이 거의 없으니까 그냥 남는 시간에 이제 뭐라도 좀 하자, 운동이라도 좀 하자 해가지고 막 운동하시다가 손님 오면은 들어와서 계산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산하고 이제 나오니까 같이 따라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 타니까 다시 또 같은 길을 코스를 왜냐면 손님 오는 걸 봐야 되니까 그렇게 길게 왔다 갔다 하시지는 못하시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한 50m 안에서 그냥 왔다 갔다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며칠 지나서 이제 그 똑같은 길을 밤에 가는데 어떤 그 아저씨가 거길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두 분이 이제 부부인 것 같더라고요. 부부신데 같이 이제 우리 좀 나이도 먹고 몸도 안 좋고 하니까
운동을 좀 하자라고 이제 이야기가 돼가지고 두 분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운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왜냐면 밤에 또 하고 하다 보면 몇 시까지 근무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피곤하고 좀 귀찮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좀 운동하는 모습 보면서 나는 저분들보다 더 젊은데 뭐 하고 있나, 나도 운동을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제가 뭐 핑계일 수도 있는데 요즘에 무릎이 좀 안 좋아서 운동을 많이 못하고 있고 최근에 또 목 디스크가 한번 심하게 와가지고 운동을 또 못하고 있는데 이게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운동 못하고 살이 점점 찌고 근육량은 줄어가고 뭔가 이제 몸이 점점 안 좋아지고 이런 과정을 겪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아니 운동을 해서 살도 좀 빼고 건강한 몸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몸이 한두 군데 이제 고장 나다 보니까 뭔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어디가 아파서 운동을 못하는 예를 들면 달리기라도 좀 하고 싶은데 달리면 무릎이 너무 아파서 운동을 못하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냥 천천히 걷는 거는 운동 효과가 되게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좀 심박수도 올릴 만큼의 운동을 해야지 그게 운동 효과가 있다라고 뭐 이야기들을 하던데 심박수를 올릴 만큼의 운동을 하기에는 뭔가 관절이 아픈 거죠. 네, 그래서 네, 나이를 먹고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점점 늙어가고 그런 뭔가 노화된 몸 때문에 더 병들어가고 그런 게 아닐까. 나에게도 조만간 닥칠 미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조금 슬퍼지더라고요. 네, 요즘에 최근에 무릎이 좀 뚝뚝거려가지고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 37분 정도 찍었네요. 네, 조금 남았는데 목이 따끔거려가지고 물 한 잔 가지고 와야 되나 좀 그런데 그냥 준비한 것까지만 다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장님 추천 맛집 중에 한 군데가 그 마니산 산채라는 식당이 있었어요. 산채 비빔밥을 주로 하는 곳인데 거기서 산채 비빔밥이랑 떡갈비랑 도토리묵이랑 이렇게 시켜서 먹었는데 떡갈비가 약간 겉이 좀 이제 약간 바삭한 치킨처럼 그런 느낌은 아닌데 보통 제가 생각하는 떡갈비는 좀 이제 물컹물컹 물렁물렁 뭔가 이런 느낌이었었거든요. 여기 떡갈비는 조금 겉이 약간 바삭하게 맛있게 되게 구워졌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맛이 좋았고 도토리묵은 약간 국물 같은 약간 양념 국물 같은 게 같이 나오는데 같이 퍼서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사장님이. 근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산채 비빔밥도 맛있었고 산채 비빔밥에 계란이 좀 없어가지고 좀 아쉽긴 했는데 원래 산채 비빔밥에는 계란이 안 들어가는 건가? 라는 생각을 잠깐 했거든요. 내가 잘 모르고 또 촌스러운 소리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여기 펜션 사장님이 추천을 해주신 맛집인데 산채 부침개인가? 산채전인가? 그것도 먹어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시키면 너무 많이 시키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못 시키긴 했는데 그래서 아마도 가기 전에 한 번 정도 거기 가서 식사를 한 번 정도 더 할 것 같고요. 유자 씨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유자 씨가 뭐 이런 피자나 치킨 이런 것도 좋아하긴 하는데 그런 좀 자연적인 음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더 자연에 가까운 이런 것들도 좋아하거든요. 비빔밥이나 뭐 된장국이나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한 번 더 갈 것 같고 여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뭔가 가격이 그렇게 싼지는 모르겠어요. 산채 비빔밥이 13,000원이었고 떡갈비가 11,000원이고 도토리묵 소자가 7,000원인가 8,000원인가 뭐 그랬는데 산채 비빔밥이 보통 얼마 정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비빔밥이 13,000원? 약간 좀 제가 볼 땐 좀 비싼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좀 이제 관광지에 있는 식당이고 맛있습니다. 맛있어서. 근데 13,000원? 잘은 모르겠는데 네. 물론 이제 뭐 거기를 제가 일하다가 점심 먹으러 간 곳은 아니기 때문에 가끔씩 가서 먹기에는 어쨌든 괜찮은 것 같다. 네. 라는 생각이고 추천을 할 만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한 번은 그 성모도까지 갔거든요. 원래는 여기 근처에 어디 또 사장님이 추천해주신 맛집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가려고 하다가 하윤이가 갑자기 차에서 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낮잠을 좀 재우려고 드라이브를 그냥 이 길 저 길 쭉쭉 그냥 앞으로만 가다 보니까 어느새 성모대교를 건너고 있었고 성모도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성모도 들어가서 중간쯤에서 갑자기 하윤이가 깨더라고요. 거기서 원래 가려고 했던 곳으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한 40분, 50분 와야 되는, 한 40분 정도 다시 차 타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기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성모도에도 맛집이 있지 않을까 해서 거기서 식당을 좀 찾아봤는데 노지 식당이라고 이제 국수를 좀 메인으로 파는 곳이었는데 여기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온국수 하나랑 비빔국수 하나 시켰는데 온국수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쌀국수 같은 그런 맛이랑 느낌이었었는데 보통 쌀국수 집에서 이제 고기가 들어가긴 하는데 조금 이제 어떤 쌀국수 집들은 좀 서운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곳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고기가 제가 몇 장 들어갔는지 정확히 세본 건 아닌데 한 대여섯 장 들어갔던 것 같거든요. 근데 엄청 두꺼운데 질기지도 않고 그냥 씹으면 그냥 입에서 거의 뭔가 흐물어질 정도로 그렇게 뭔가 굉장히 부드러운 고기였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맛이 엄청 좋았어요. 좋았고 유자 씨랑 저랑 둘 다 굉장히 만족을 했었고 근데 성모도에 있어가지고 강화도에 있거나 아니면 여기 근처에 있었으면은 진짜 한 번쯤 더 가봤을 것 같은데 또 여기서 가려면 또 차 타고 또 한 30, 40분 넘게 가야 되거든요. 그게 뭐 그렇게까지도 먼 거리는 아닌데 뭔가 그 정도까지 가서 또 먹을 곳인가 생각해보면은 물론 나중에는 한 번 더 서울에서 간다면 갈 것 같은데 며칠 전에 먹었는데 또 간다?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굉장히 맛이 좋았어요. 혹시라도 성모도로 여행을 또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노지식당 가셔서 온국수 온국수 한번 꼭 드셔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비빔국수도 맛있었어요. 비빔국수도 맛있고 온국수가 10,000원이고 비빔국수가 8,000원이었나? 뭐 그 정도였었던 것 같고 어쨌든 성모도가 그리고 원래는 거기를 처음에 가려고 했던 건 아닌데 맛집을 찾아보니까 다들 되게 거창한 음식들밖에 없더라고요. 뭔가 막 횟집, 무슨 막 꽃게탕, 아니면 무슨 막 오리, 무슨 구이, 막 이런 좀 뭔가 그냥 저희 둘이 가서 먹기가 뭔가 조금 약간 부담스러운 메뉴들, 그리고 왠지 가격도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 뭔가 그런 음식들이 대부분이어가지고 또 어디는 찾아봤는데 맛있을 것 같다 했는데 문어 막 2인분에 12만원 막 이런 데들 그래가지고 찾다가 그 노지 식당이란 곳을 가긴 했었던 것 같은데 목이 너무 따끔거려가지고 40분 동안 혼자서 딜레이 없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목이 굉장히 아프네요. 갑자기 새삼스럽게 선생님들이나 뭐 교수님들 말씀 많이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또 약간 존경스러워지는 부분인데 아니면 제가 뭐 물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오랜만에 해가지고 좀 그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여기가 분위기를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뭐 이거 어떻게 알려드릴 수는 없는데 어두워요. 어둡고 이거 전등 하나 켜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무서웠어요. 살짝 뭔가 제가 뭐 어른이긴 하지만 무서울 수 있잖아요. 어른도 귀신은 무서울 수 있으니까 귀신이 없겠지만 뭔가 그럴 때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잘 있었는데 밤에 어딘가에 있을 때 뭔가 이렇게 문득 무서워질 때가 있잖아요. 문득 무서워짐을 느끼고 혼자서 약간 소름 돋을 때 그런 느낌이 계속 좀 들어가지고 여기서 혼자서 일하면서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 상추 씨 어느새 찍다 보니까 공포가 많이 사라졌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또 여기 있는 동안에 또 좀 찍어볼게요. 아마 며칠 동안 뭐 좀 쉬면서 일도 하다가 뭐 여행도 하고 뭐 그럴 것 같은데 어디 뭐 좋은데 재밌는데 가거나 맛있는데 가거나 뭐 재미난 일 있으면 또 모아가지고 한 번 더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좀 더 자주 찍고 싶었는데 너무 오랜만에 또 찍게 돼서 죄송하고요. 네, 끝까지 정말 들어주셔서 다들 감사드리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저도 오늘 목이 지금 따끔거리기도 하는데 아까 이거 찍기 전에도 목이 약간 뭔가 약간 감기 올 것 같은 그 목 느낌 살짝 들 때 있잖아요. 그런 느낌 좀 들었었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해볼게요. 들어가세요.